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결혼 생활을 끝낸 30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니니 혼인관계 해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어쨌든 1년간 정식적인 부부로 살았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었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 사유가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좀 얼떨떨하기도 하네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한 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금사빠 재질이긴 합니다.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흠뻑 빠지고 사랑밖에 난 몰라가 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면 흠뻑 좋아하게 되고 저돌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편이었죠. 20대 중반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 약속 다 해놓고 나중에 다른 여자랑 홀랑 결혼해버리더라고요. 저는 배신을 당했던 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우울에 빠져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자 싶더라고요. 내가 아직 젊고 창창한데 사랑 한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지내진 말자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 결국 합격을 하게 되었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친한 공인중개사 선배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동업으로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결혼할 뻔한 남자와 결혼이 틀어지고 나서는 딱히 연애는 안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흠뻑 빠지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결심도 여러 번 했죠. 그러던 제가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로 60대 중후반 정도의 여자분과 30대 정도의 남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전세로 2, 3년 정도 살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앉으시라고 자리를 안내해드렸죠. 이 근처 동네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신다고요? 예,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살 곳이라 한 30평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전세 매물은 많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건가요? 예, 제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준공에 맞춰서 지역을 옮겨 다니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전세로 필요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 지역은 처음 와보셨겠어요? 아, 아니요. 어머니가 원래 여기 살던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 말에 남자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예, 여기가 고향이에요. 30 정도쯤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나선 한 번도 안 왔지만. 아, 그러시구나. 다시 오셔서 반가우시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래도 이 근방을 대충은 아시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뭐 저쪽 시장이라던가 그런 데는 잘 알죠. 그쵸. 저긴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직접 매물을 보러 가실까요? 비어있는 집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남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였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손님인데 내가 너무 주책이구나 싶긴 한데 오랜만에 묘하게 설레는 남자였습니다. 하여튼 여러 곳을 함께 둘러보았고 한두 군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집주인과 의논을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죠. 그 남자도 괜찮았지만 같이 온 어머니도 고상하고 차분한 분위기시더군요. 모자가 분위기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죠.
하여튼 그 후 집주인과 조율을 했는데 시기가 잘 안 맞았기에 또 괜찮은 전세 매물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그 남자와 통화도 하고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랑 약속을 잡고 나면 설레고 좋은 겁니다. 그날은 괜히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게 되더군요. 제가 좀 들떠 보이니까 같이 일하는 선배분이 바로 눈치를 챘죠. 그 손님한테 관심 있느냐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선배는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좀 잘해보라면서 어머니와 사는 거 보니까 결혼 안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 남자 꽤 괜찮더라. 나 혼자 김칫국이지 뭐. 어쨌든 관심 있으면 한번 들이대 보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선배의 응원을 듣고 저도 조금 용기를 냈습니다. 보통 손님에게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남자에게 끌리고 용기를 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게 되었고 계약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끝내던 날 이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말을 했죠.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자고요. 그 남자도 좀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이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근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남자도 저에 대해 기억하는 게 많더라고요. 처음 저희 사무실 왔을 때 제가 연한 회색의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색이 잘 받는 사람이 드문데 세련돼 보이더라면서요. 저는 그 남자도 저에게 비슷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그 후 딱히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우물쭈물하는 그 남자에게 밥 먹자고 하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하고 하여튼 제가 막 나서서 보자고 그랬습니다. 좋아하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나요? 막 들이댄 거죠. 그리고 그 남자도 제 들이댐이 그리 싫지는 않은 눈치였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우리 나이도 있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결혼 얘기에 있어서는 좀 미적거리더라고요. 그게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가 겨우 한다는 말이 어머니가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마마 보이냐고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타령을 하느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자기가 결혼을 하면 어머니 혼자 남는데 그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요. 그 남자는 좀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요즘 여자들 합가하는데 큰 거부감이 있겠지만 저는 어른 대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고 편합니다.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는 어르신분들에게도 곧잘 편하게 대하고요. 저는 오히려 넉살 좋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어머님이 나중에 손주도 봐주실 거고 그러면 나도 일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나는 합가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고 넉살 좋고 성격도 좋다며 자기랑은 완전 성격이 180도 다르다고 막 웃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결혼에 있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기에 좀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와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어머님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그 남자도 좀 놀랐죠. 저는 먼저 어머님께 인사도 드리고 넉살 좋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공인중개사. 아, 예. 실은 저 미난 씨랑 사귀고 있거든요. 모르셨죠? 어머님은 제 말에 좀 놀라시더라고요. 얘기 아직 안 했구나? 만난 지 조금 됐어요. 나는 몰랐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도 되죠? 제 말에 어머님은 좀 당황스러운 얼굴이긴 하지만 웃으며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일부러 그 집에도 잘 찾아갔습니다. 가서 어머님도 만나 뵙고 모시고 다니기도 잘했죠. 어머님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오는 걸 불편해했지만 나중에는 웃으며 잘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결혼 얘기를 했고 어머님도 서로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결혼은 해도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혼인신고는 아이 낳기 직전까지 천천히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님 하시는 말이 친척이나 친구도 많이 없는 편이고 결혼식을 굳이 크게 안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몰 웨딩으로 가족들과 아주 친한 지인 몇 명만 불러서 간소하게 했었죠. 제가 남편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시댁에서 원하는 건 다 따라준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는 어머님이 걱정인 남편을 위해 합가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고요.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은 월세를 주고 어머님과 남편이 살고 있던 집으로 저도 들어간 거죠.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 평화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묘하게 불편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좀 단순한 편임에도 그 미묘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건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묘하게 시기 질투를 느낀다는 거였죠. 어머님은 외모도 우아하고 차분하고 고상해 보이시고 말투도 그러세요. 활발하고 호들갑스러운 저랑은 딴판인 분위기 있으신 분이었죠. 겉으로는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뭐든 조근조근 웃으며 얘기하셨고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잘 없으셨죠. 근데 묘하게 한 번씩 쎄한 기분이 느껴지거나 그런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저를 볼 때마다 엄청 싸늘하게 보실 때가 있으세요. 어머님조차도 의식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이 굉장히 싸늘하고 섬뜩할 때가 있었죠. 그런 어머님의 눈빛에 제가 놀라면 어머님은 다시 평상시에 웃는 얼굴로 돌아오시고요. 눈빛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에서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백화점에서 어머님 옷을 사온 적이 있어요. 블라우스였는데 어머님에게 너무 잘 어울릴 색감이라 사왔죠. 가격도 비싼 브랜드였고요. 어머님께 드리니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화사한 걸 사왔느냐며 너무 화사해서 자기가 입긴 좀 그렇고 제가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찰떡일 것 같아서 사온걸요. 저는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서 이런 색 안 어울리고 어머님이 피부톤이 화사하셔서 이런 색 너무 잘 받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예, 어머니. 한번 입어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휴, 그래? 그래도 며느리가 나 생각해서 사줬는데 한번 입어봐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어떠니? 어머, 세상에. 딱 어머님 옷이다. 너무 예쁘세요. 아영이가 어머니한테 어울릴 옷을 잘 사왔네요. 고맙다, 얘. 다음에 나도 아영이 옷 한 벌 사줘야겠어. 정말요, 어머니? 저 비싼 거 고를 거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어머님도 그 옷이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제가 집안일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평소에는 어머님이 다 하시니까 죄송해서 미뤄두었던 정리를 좀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어머님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장 한 구석에 제가 드린 블라우스가 똘똘 뭉쳐서 처박혀 있는 겁니다. 꺼내보고 몹시 당황했죠. 블라우스가 아주 구깃구깃하게 처박혀 있었거든요. 새 옷을 왜?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멀거니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마침 들어오셨어요. 너 왜 내 방에 있니? 아, 어머니, 제가 좀 일찍 와서 이불 빨래 좀 하려고. 아유, 됐다. 내 방은 내가 한다. 나오렴. 근데 어머님 옷이... 그런데 어머님은 그 옷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아, 그게 거기 있었어? 내가 어디 뒀나 했네. 어디 있든? 여기 장롱에 내가 걸어뒀는데 떨어졌나 보다. 옷이 워낙 부드럽잖니. 옷걸이서 흘러내렸나 봐.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가?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에도 이상한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호두 알러지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어머님에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하는 저를 대신해 어머님이 주로 식사 준비도 해주시는데 견과류는 조심해야겠다고 먼저 그러셨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집에 왔어요.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이어폰을 낀 채 요리를 하고 계셔서 제 인사를 못 들으신 모양이었죠. 어머님께 다시 인사하려고 다가가는데 어머님이 굳은 얼굴로 반찬에다가 호두를 잘게 빻은 가루를 넣고 계신 거예요. 호두를 엄청 잘게 가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좀 놀랐죠. 하지만 그냥 음식 만드시나 보다 나는 안 먹으면 되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음식을 저한테 자꾸 권하시는 거예요. 다른 양념에 가려서 호두는 잘 안 보였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이 호두를 잘게 부셔서 넣는 걸 봤거든요.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호두 알러지 있어서 이건 좀 먹기가. 그 말에 어머님이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남편도 놀라고요. 어? 여기 호두가 들어가? 보기엔 없는데. 아, 아까 조금 빻아서 넣었다. 깜빡했네. 근데 너 눈썰미가 참 좋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실은 아까 퇴근하고 와서 어머님 요리하시는 거 봤거든요. 어머님이 이어폰 끼고 뭐 들으시길래 저도 그냥 방해 안 하려고 바로 방으로 갔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유,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어. 호두 알러지 있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좀 쎄하긴 했습니다. 굳이 호두가 안 들어가도 되는 음식이었는데 그걸 넣으신다는 게요. 내가 호두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부러 넣으신 건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이때 호두를 넣는 어머님의 표정이 좀 섬뜩해 보여서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 후에도 좀 묘한 신경전은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옷을 코디해주면 어머님은 촌스럽고 색이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꺼내서 주시기도 하고 남편 속옷 같은 것도 어머님이 다 챙기셨어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머님도 은근하게 며느리한테 신경전을 하시는 분이구나 했죠. 하지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고 또 한편으론 이해도 했습니다. 평생 외아들이랑 사셨다는데 며느리한테 뺏긴 기분이 들 수도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이해하고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어머님과 같이 근처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예전에 이 지역에 사실 때는 자주 왔었던 시장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떡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주변을 둘러볼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얘, 너 미숙이 아니니? 미숙이는 저희 어머님 이름이 맞습니다. 저는 놀라서 돌아봤는데 떡집에서 앞치마를 두르신 한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좀 당황하신 눈치고요.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그 아주머니는 반가워하시는데 어머니는 표정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친구분이신가 보다 싶어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주머니는 의아하게 저를 보시더니 제 옆에 있는 남편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의아하게 보시는 겁니다. 어? 미숙아, 너 아들이 있었어? 너 딸만 있지 않았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당황하시더니 갑자기 저희 보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시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죠. 그 아주머니는 황당한 얼굴로 어머님을 부르는데 어머님은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보니까 어머님 못지않게 남편도 좀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님, 친구분 아니세요? 아니,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어머님 이름을 아시던데.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든 말든 나는 모른다고. 아휴,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해? 너는 왜 굳이 여기로 오자고 하니? 얼른 돌아가자. 다리 아프다. 그러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를 떴지만 묘하게 그 아주머니의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너 딸밖에 없지 않느냐 하셨던 그 말이요. 딸이라니? 그분이 뭔가를 착각하셨나 싶었죠. 그런데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던 건 저도 뭔가 심상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편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앨범도 사진도 없대요. 뭐 어렸을 때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리셨다고 하면서요. 그나마 있는 사진이라고 남편 대학교 졸업 때 어머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뿐이더군요. 그마저도 몇 장 없고요. 저는 지낼수록 어머님과 남편이 일반적인 모자관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을 대할 때 마냥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도중 어머님과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또 눈에 띄었죠. 그날 남편은 회식이 있어서 늦게 간다고 했고 어머님도 친척분에게 갔다 온다고 늦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저녁에 혼자 집에 있다가 맥주라도 하나 사와야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저 멀리 보니 어머님이 남편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 혼자 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뭐지? 남편은 회식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하고 있었네? 생각하며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